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07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 8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8. 영가지 풍속조. 팔매싸움을 좋아하여 매년 4월 초파일부터 아동들이 모여 성남에서 팔매싸움을 익혔다. 단오에 이르면 장정들이 모여 좌우로 편을 나누고 깃발을 꽂고 북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날뛰면서 돌을 던지는 것이 비가 퍼붓는 것 같았다. 성부를 게을렀을 따름이니 비록 죽거나 다쳐도 후회하지 않았다. 수령이 금할 수 없었으며 경호년 외적을 정벌할 때 돌을 잘 던지는 자를 선봉으로 삼으니 적병이 나오지 못하였다. 신정 동국 여지 성남 권 32 김해 풍속조. 향리에서는 너들 편과 서산 편으로 나뉘어 매년 정월 15일 석양으로부터 팔매싸움이 개시되는데 팔매싸움 전후 수일간은 아동들이 타촌으로 왕래치 못한다. 그것은 서로 맹렬하게 적시하는 까닭이다. 전투는 소아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패하면 대아들이 이를 대신 출진하고 대아들이 패하면 대인이 출진하여 결전을 행한다. 투석은 손에 쥐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망팔매 또는 줄팔매라는 것으로 노건 끝에 소석을 결박하여 그것을 서서히 돌리다가 갑자기 전 원력을 다하여 투척하면 돌만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접전시 고함 소리는 나가라라고 하여 패주자를 따라 그 마을에 침입하여 가옥을 파괴하는 일도 있고 혹 적촌에 변장 기습하기도 하며 밤이 어두워서 팔매싸움이 불가능하면 횃불로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 또 평안도에는 석전이 가장 성행했던 곳은 평양으로 최후의 정월 15일에는 평안감사가 관전하러 나왔다. 당시 평양 사람은 두상에 돌을 맞은 상처를 가지지 않으면 이를 남자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적에게 패배당하고 집으로 도망해 오는 자는 그 어머니가 이것을 책환 야단쳐서 다시 싸움터로 보냄 하였다고 한다. 석정고. 추석 차례를 마치면 양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판개를 들고 금천가로 모인다. 줄판개는 일종의 간이투석 장치로 질긴 삼배로 만들어 길이 한 발 정도다. 금천은 폭이 40-50cm에 달하는 넓은 개울이다. 싸움은 10살 남짓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지만 차츰 연령이 높아져서 마침내 30살 미만의 청년들이 싸움을 주도하게 된다. 이때쯤이면 마을의 노인들은 작전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각 편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를 대장이라고 불렸으며 보통 머슴 가운데 힘이 센 이들이 맡았다. 대장뿐 아니라 싸움의 주력은 양마을의 머슴들이나 소농들 즉 하정배들이었다. 정월에 지내는 동제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싸움이 시작되면 양편은 각 양편에 돌판개와 줄판개를 주고받는다. 줄판개는 훨씬 멀리까지 돌을 날려보낼 수 있으며 숙달된 자는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어 효과적이다. 차츰 싸움이 격렬해지고 한쪽이 밀리는 듯하면 다른 한쪽이 강을 건너 상대편을 추적한다. 추적하다가 서로 마주치면 육박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깨진 기앗장으로 머리를 내리칠 정도로 격렬하였다. 서중리 탱자를 혈리 상움거리 먼저 따거나 혈리의 배를 서중리의 상움거리 먼저 따면 이긴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저항이 격렬하여 마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싸움이 끝나면 일체 잘못을 탓하지 않았다. 이긴 편이 길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혈리 민속보고서. 이 석전은 외군이 보고 남긴 기록도 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국가에서 허락하여 약 3일간에 걸쳐 시업 사람과 촌사람 사이에 석전이 열린다.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사건으로 여기고 관원은 이에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이상한 오락의 한 형태는 만일 그것을 참으로 오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석전이다. 매년 봄에 돌을 가지고 싸워서 무방하다고 하여 남자는 소년까지도 돌이 많이 있는 야외로 나간다.
거기서 그들은 편을 짜가지고 보통은 시업대 촌락 정식의 돌던지기 싸움을 한다. 매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자는 무수하다. 나는 이 기상한 행사의 기원을 발견할 수 없다. 한국의 전통놀이와 민속놀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석치기는 전통놀이인가 민속놀이인가 아니면 전래놀이인가. 놀이와 관련된 책이나 연구 논문에서도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논외에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일단 사전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보자면 객관적인 정의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전통놀이에서 사용되는 전통은 개통을 받아 전함 또는 이어받은 전통 관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개념에 의한 전통놀이는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늘뛰기, 차전놀이, 줄당기기, 강강술래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의식, 삶의 형태에 있어서 대표적인 놀이를 말한다. 그러나 근세에 만들어져 널리 행해져 오고 있는 고무줄놀이, 깡통차기, 돼지불알 등은 전통놀이라 하기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한국의 전통놀이에 돼지불알, 갯벽따기 등을 포함시킨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흔히 하는 작은 놀이들이 전통놀이의 범주에 넣기에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과서에도 실린 놀이 가운데 긴 줄을 넘기, 굴렁쇠, 쌍팔자놀이, 딱지치기 등은 전통놀이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렵기에 전통놀이는 제한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의 놀이 모두를 상정할 때 전통놀이라는 개념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전통놀이에서 민속의 사전적 정의는 민간의 풍속이고 민속놀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지방의 생활 풍속을 반영한 놀이로 되어 있다. 중략 민속놀이란 놀이의 분리로서 개념이 아니라 놀이 중에 민속이라는 말의 특징적 지역성, 인간성, 궁정의 반대, 향토성을 가진 어떤 놀이군을 말하는데 그 주제가 민간, 민중, 인민이 되는 놀이를 말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속놀이라는 개념에서 놀이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칠교, 성경도, 투호, 유객주, 쌍육, 바둑 등은 양반이나 궁중에서 행해졌기에 민속과는 거리가 먼 놀이들이다. 그러나 민속놀이대회나 민속놀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많은 책에도 이와 같은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민속이라는 개념에서 파악되어지는 주체의 문제를 간과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발행된 교과서에도 민속놀이라는 명칭으로 투호나 바둑 등을 소개되고 있다. 이상호 놀이연구가 고대부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노래를 즐겼다는 기록이 많다.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연고라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하나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고 유희를 즐긴다. 마하는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춘다. 변한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호남 무안현의 남녀 18인이 섬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갑자기 풍광을 만나 유구국까지 표류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삭발하거나 장발 차림이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느 사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복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와서 손으로 가리키며 고무하는 모양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채고 노래를 부르며 복춤을 추자.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부르면서 집을 지어 거차하게 하는가 하면 쌀을 주어 밥을 지어 먹게 하는 등 자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외국 살마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대마도로 보내져 어려움 끝에 간신히 귀환하였다. 현종실록. 마을마다 북과 나팔, 피리 몇 개의
뚜껑이 있어서 흔히 여름철의 고달픈 노동시간 중에 한참 동안 일손을 멈추고 힘껏 합주하여 피로를 푼다. 아시아 민족 중에 조선인보다 더 음악에 대해 열렬히 애호심을 가진 민족은 없을 것이다. 군부의 어느 대신이 손풍금 연주에 감동하여 평소에 엄숙한 태도를 버리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중국인인 조선족들도 같은 핏줄이 아니랄까봐 중국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소수민족으로 꼽힌다고 한다. 중국의 최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빅토르 체만큼이나 유명하다. 너무 과하게 놀아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 이로 인해 놀이문화가 놀 때 놀자는 식의 형태로서 기형적으로 발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문서에서 평균 노동시간 자료와 교육 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밖에서 돈 벌어오시는 부모님이 괜히 애주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괜히 게임 중독에 빠지고 비행을 부만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일하고 건전하게 노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혼자서 놀이공원에 가거나 극장 등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다만 극장 혼자 가는 걸 이상하게 여겨거리는 건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도 있는 현상이다. 특히 외국에서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을 혼자 간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희한하다고 평가받거나 거의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 2090년 폭설 때 길거리에 스키를 신고 나온 사람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물론 이는 도심지에서 스키를 타는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판받은 것도 있고 강원도 산골에서 눈이 왔을 때 스키 타고 논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비판보다는 비난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라 해서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비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훨씬 더 자유로운 편이라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덜한 편이다. 일단 이러한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이유로 다수 소수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른 획일화된 가치가 보편적으로 퍼진 만큼 개인 소수의 가치관이 장식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놀이문화의 개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다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현대에서도 영화관에 혼자 영화를 보고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고 코인 노래방 혹은 오락실 등에서 혼자 노는 한국인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사이도 무조건 모여서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거리두기로 인해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결국 소득이 오르고 시대가 흐르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마련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